2019학년도 중등교육과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의 교육의 큰 변화는 자유학기제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의 변화는 자율형 공립고 10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을 통해 공동교육 과정을 82교 286 강좌, 교과 중점학교 12교, 일반고 114교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각적인 예방, 진단,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학력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치료비, 건강지원비 등 다중지원을 하는 부드림학교를 운영합니다. 2019년 진단평가에서 기초학력이 낮은 중학교 70교, 고등학교 30교에 교당 600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이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추진 목적은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 성찰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미래 핵심 역량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로 체험 지역 협력 체계 구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운영됨에 따라 진로 체험에 대한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진로교육 동아리 운영학교 100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학교 177실, 고등학교 174실의 진로 활동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급학교 진학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정고시 시행 횟수는 연 2회 실시하며 시행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포항, 구미, 안동 지역 일반 고사장 3개와 안동 및 김천교도소 2개로 총 5개 고사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과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과 모두가 각자의 맡은 사업에 책임감을 갖고 열정과 헌신으로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정책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들이 기초과학이라는 이걸 배워야지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또 창의성 가지고 소재산 개발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응용을 해서 교재 편성할 때 하는지, 너무 조기에 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역효과로 학생들은 사실 자기 능력은 안 되는데 잘못 교육해가지고 오히려 진로에 혼선을 빚는 이런 잘못된 진로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먼저 그 교육 과정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비롯해가지고 기초과학 분야를 우리가 커리큘럼에 넣느냐 하는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특성에 맞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지리적 위치도 있지만은 학생들의 선택과를 보장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소수의 과목이라 하더라도 교과서 자유 발행제가 이제 앞으로 도입될 겁니다. 그러면 소수의 학생을 모아놓고 그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해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얘기한 거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만 말씀했는데, 조금 더 특수한 분야, 예를 들면은 특성화고나 과학고 같은 데는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 시수를 아마 그쪽 분야에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교육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진로 교육이 조기에 발작으로 너무 몰아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자 언론인이 되고 싶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언론인을 체험을 못 해보고 그냥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 속으로만 언론인이 되면 저렇게 되겠지 이거 하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직접 해보면서 아 내가 그런 자질이 있나 없나 느끼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진로 체험 중점입니다. 지금 어린 뭐 특히 중학교 같으면은 너무 빨리 너는 인문 분야, 자연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사실은. 아이들은 꿈이 다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로 교육의 방점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릴 때는 진로 교육보다는 아까 인성력, 뭐 사회성, 앞으로 살아가는 힘 그걸 역량을 길러주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은 인성 분야는 인성 분야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로는 진로 나름대로 체험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로 하게 된 것은 나이스가 이제 교사들의 그 개인 정보가 연수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경력이라든가 그것이 나이스라는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수기로 된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연수를 했으면 연수 증빙 서류를 자기가 여러 군데서 다 모아서 그래서 그 한번 전보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증빙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또 교장 선생님, 이 학교 교장 선생님, 저 학교 교장 선생님이 또 확인한 것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사의 정보가 거기 들어있는 걸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경북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신서를 이렇게 종이로 해가 막 전에는 이렇게 해서 냈는데 그 나이스 시스템에서 종이 대신에 본인이 그걸 다 넣으면 점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몇 점이라는 걸. 그래서 해서 그 종이를 해서 첨부를 내는 것을 본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몇 점이 되는지도 알 수 있게 자기의 정보를 이렇게 내면은 중간에 왜곡이 없고 또 신뢰성이 있고 또 한 번 했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낼 때도 또 그런 시스템으로 낸다면은 본인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루어지는 거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그 나이스 시스템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위탁한 거기에서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예, 전체 이 시스템은 위탁해서 이렇게 시축이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연계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경북에서 이렇게 뽑아서 그 안에서 다시 이렇게 운용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서 타시도에서도 또 타시도에 맞게 하려고 여기서 여러 시도에서 방문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인사를 2번 하지만은 대개 교사 인사는 3월 1일자입니다. 그 3월 1일자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새 항목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교사들은 사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일단 인사관리 기준 자체가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기준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가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 기준이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사가 공정하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교사는 정보 점수가 확실하게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 점수를. 그러니까 예외로 뭐 특례가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목별로 그래서 자기 과목별로 내가 어디에 갈 수 있다 없다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리자 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